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새벽, 박월선은 국밥집 문을 열기 위해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는 냉랭했지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월선은 국밥 국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을 더 가져오려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기척이 느껴졌지요. 누구냐? 박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빗물에 젖은 천더미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지요. 박월선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박월선은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야야, 정신 차려라.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박월선은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보통 거지 아이들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두려움도 없었고 애원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만이 박월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냐?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울지도 않았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박월선은 아이를 업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채 작은 방에 아이를 눕히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어디서 왔느냐? 박월선이 물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박월선은 국밥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잡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지 아이치고는 너무나 단정한 손놀림이었지요. 천천히 먹어라. 박월선이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도 않았고 흘리지도 않았지요. 박월선은 아이를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굶주린 아이인데 품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박월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국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지요. 윤겸입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사투리도 없었고 말씨도 깔끔했지요. 박월선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보통 거지 아이들은 제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성은 서씨입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박월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확신했지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날이 밝자 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뒤채 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보면 필시 수군거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밖에 나가지 말고. 박월선이 당부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대꾸도 없었고 투정도 부리지 않았지요. 박월선은 문을 닫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 동안 박월선은 뒤채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한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었지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야 박월선은 뒤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윤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어지럽히지도 않았고 물건을 뒤지지도 않았지요. 배고프지 않았느냐?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주신 국밥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박월선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6살 아이치고는 너무 의젓했지요.
박월선은 저녁밥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슬픔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박월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 있거라. 대신 밖에는 나가지 마라. 윤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지요. 내쫓자니 차마 그럴 수 없었고 계속 숨기자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양반과 부엌에서 일할 때 보았던 도련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윤겸의 눈빛과 말투가 그때 그 아이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겸은 뒤채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박월선이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냈지요. 박월선은 가끔 책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윤겸은 책을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월선이 뒤채 문을 열었을 때 윤겸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십니까? 박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다. 윤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월선은 확신했습니다. 윤겸을 숨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뒤채에 숨긴 채 국밥집을 운영했지요.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월선이 가져다주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어느 날 아침 박월선은 장부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쌀값과 고깃값을 계산하다 보니 숫자가 꼬여버렸지요.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윤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박월선이 장부를 내밀자 윤겸은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쌀 5말에 단양, 쇠고기 석근에 2냥 반입니다. 합하면 7냥 반이 되어야 합니다. 박월선이 다시 계산해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윤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박월선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박월선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월선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한양의 큰 양반가 부엌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곳에서 도련님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에 능했고 글씨를 단정하게 썼으며 말투가 격이 있었지요. 윤겸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윤겸아. 박월선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예.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내 재주를 보이면 안 된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자신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박월선은 장터에서 장을 보다가 옛 지인을 만났습니다. 최 포목전 주인이었지요. 월선이 아니냐? 오래간만이구나.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 최 주인은 박월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국밥집은 잘 되느냐?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느냐? 순간 박월선은 움찔했습니다. 윤겸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지요. 예, 혼자 삽니다. 최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박월선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월선은 윤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알면 큰일이 난다. 윤겸은 박월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월선은 자리에 앉아 윤겸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분명 양반가 자제다. 그런데 어찌 장터 뒤편에 쓰러져 있었느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없어졌습니다. 박월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상처가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겸을 찾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너를 찾으러 온다면 어찌하겠느냐?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지만 내가 조심해야 한다. 며칠 뒤 박월선은 윤겸의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다가 여백에 글자를 써놓았던 것이지요. 박월선은 그 글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획이 정확했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지요. 이것도 그냥 알고 있었느냐?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박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만약 장터 사람들이 윤겸의 재주를 알게 되면 소문이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나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박월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양반가에서 일할 때 본 것들이 떠올랐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팔려갔고 어떤 아이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윤겸도 그런 처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드러나는 순간 화를 부른다. 박월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월선은 윤겸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겠다. 윤겸은 바른 자세로 앉아 박월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 절대 뒷채 밖으로 나가지 마라. 둘째, 누가 와도 소리 내지 마라. 셋째, 내 재주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진다. 박월선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윤겸은 그 심각함을 느꼈는지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월선은 더욱 철저히 윤겸을 숨겼습니다. 국밥을 가져다 줄 때도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갔지요. 책도 몰래 구해다 주었습니다. 윤겸은 그런 박월선의 마음을 알았는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월선이 뒤채로 갔을 때 윤겸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까? 박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박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널 주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그날 밤 박월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윤겸을 장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안전할 때까지 숨기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월선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월선은 여전히 윤겸을 뒤채에 숨긴 채 살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밥집 장사가 바빠지면서 박월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월선은 윤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겸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산만 도와다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만 있으면 된다. 윤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겸은 국밥집 안쪽에서 박월선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계산을 확인했지요. 박월선은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드러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곡물 장사를 하는 최덕수가 국밥집에 들렀지요. 최덕수는 장터에서 소문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귀신같이 알아채는 성미였습니다. 월선이 국밥 한 그릇 다오. 최덕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월선은 국밥을 내오며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덕수는 국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쪽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윤겸의 모습을 얼핏 보았지요. 저 아이는 누구냐? 최덕수가 물었습니다. 박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일손을 거드는 아이입니다. 언제부터 두었느냐? 얼마 안 되었습니다. 최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윤겸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박월선은 불안했습니다. 최덕수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최덕수가 다시 국밥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계산이 맞느냐? 박월선이 돈을 세려는데 뒤에서 윤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10푼입니다. 맞습니다. 최덕수는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아이가 똑똑하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월선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눈치로 배운 것입니다. 최덕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에게 달려갔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날 밤 박월선은 윤겸을 다시 뒤채로 옮겼습니다.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마라. 저 사람이 수상하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최덕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최덕수는 장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박월선이 아이를 두었다던데 어디서 데려온 아이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우리도 모르네. 아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던데. 최덕수의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말투가 범상치 않고 계산도 빠르더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요. 박월선의 국밥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박월선은 이 소문을 듣고 더욱 조심했습니다. 윤겸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월선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최덕수가 국밥집 뒤편으로 왔습니다. 아이야, 나와보거라. 뒤채에 있던 윤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월선이 누가 와도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나와봐라. 궁금한 게 있다.
최덕수는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윤겸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박월선이 그때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월선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최덕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뒤채는 저희 집안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박월선의 단호한 태도에 최덕수는 물러섰습니다. 알았네. 그럼 나는 가겠네. 최덕수가 떠난 뒤 박월선은 뒤채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박월선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겠구나. 윤겸은 박월선의 품에 안겨 작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지요? 박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어서 오히려 든든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최덕수가 계속 캐묻는다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했지요. 며칠 뒤 최덕수는 다시 국밥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인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월선이 국밥 여러 그릇 내오게. 박월선은 국밥을 내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덕수는 국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오늘은 안 보이는구나.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습니다. 그래, 아픈가? 그럼 내가 한번 봐주지. 최덕수가 일어서려 하자 박월선이 막아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일 뿐입니다. 최덕수는 박월선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월선이, 그 아이가 대체 어디서 온 아이냐? 왜 이렇게 숨기느냐? 박월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카입니다. 조카? 내게 조카가 있었나? 먼 친척입니다. 최덕수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온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아이가 뭔가 특별한가 보네. 그러게, 왜 저렇게 숨기는 거지? 박월선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윤겸을 더욱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박월선은 윤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모든 일을 혼자 하겠다. 윤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짐이 아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뿐이다. 윤겸은 박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최덕수가 계속 캐묻는다면 언젠가는 윤겸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지요. 박월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겸을 지킬 수 있을지 말입니다. 윤겸은 뒤채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최덕수가 자꾸 국밥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월선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박월선이 다시 윤겸을 불렀습니다. 윤겸아, 오늘만 나를 좀 도와다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윤겸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월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지요. 윤겸은 국밥집 안쪽에서 그릇을 닦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고 물을 엎질렀지요. 아이고, 조심해라. 박월선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서. 박월선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겸은 원래 손놀림이 야무진 아이였지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실수가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박월선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평소 같지 않더구나.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불이 났습니다. 곡물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빠르게 번졌지요.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박월선도 국밥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겸이 뛰어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박월선이 물건을 옮기려던 방향을 윤겸이 막아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불길이 곧 그쪽으로 번질 것입니다. 윤겸의 말대로 잠시 뒤 불길이 그쪽으로 번졌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만약 윤겸이 막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이 꺼진 뒤 최덕수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바람을 읽더구나.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박월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겸을 재빨리 뒤채로 데려갔지요. 왜 나온 것이냐?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셨습니다. 박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너를 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어두워졌지요. 그날 밤 윤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오래 머물면 박월선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박월선이 장에서 돌아왔을 때 윤겸이 물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박월선은 깜짝 놀라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없으면 편하실 것입니다. 박월선은 윤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주었으니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은 없다. 박월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다음 날 윤겸은 또다시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장부 계산을 틀리게 하고 물건을 잘못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약장수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을 팔며 큰 소리쳤지요.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박월선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약장수는 한 노인에게 약을 권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채에서 지켜보던 윤겸이 뛰어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약장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약은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드시면 위험합니다. 약장수가 발끈했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윤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잎사귀는 천남성입니다.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월선이 황급히 윤겸을 데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장수는 화가 나서 약을 집어던지고 도망갔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겸의 판단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최덕수가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뭐냐? 어린 나이에 어찌 저런 것을 알고 있느냐?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어디서 배운 것일까? 박월선은 윤겸을 급히 뒤채로 데려갔습니다. 왜 나온 것이냐? 보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윤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노인이 위험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박월선은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윤겸이 사람을 구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윤겸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겸은 박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박월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월선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된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지 않았느냐? 윤겸은 박월선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합니다. 저는 숨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떨리는 몸을 느꼈습니다. 윤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방법을 찾겠다. 하지만 박월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월선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말입니다. 최덕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독초를 알아보고 바람의 방향을 읽는 아이.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아이라면 돈이 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덕수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양반가가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집안의 아이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최덕수는 윤겸이 혹시 그 집안 아이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만약 그 집안 아이라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덕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관아에 알리면 분명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며칠 뒤 최덕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아전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몇 해 전 몰락한 양반가 자제를 찾고 계신지요? 아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그냥 궁금해서입니다. 아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씨 가문의 아이를 찾고 있기는 하다. 왜 아느냐? 최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찾으면 상을 주십니까? 당연하지. 찾아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최덕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윤겸이 바로 그 집안 아이일 가능성이 컸지요. 며칠 안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덕수는 관아를 나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박월선이 아이를 숨기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었지요. 한편 박월선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최덕수가 국밥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겸아, 요즘 조심해야 한다. 박월선이 말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아의 나졸들이었지요. 그들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살폈습니다. 박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조사하는 일이 있어서 왔다. 혹시 이 근처에 아이가 있느냐? 무슨 아이를 말씀하시는지요? 양반과 자제 같은 아이 말이다. 박월선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나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국밥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느냐? 박월선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십시오. 나졸들이 국밥집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윤겸은 뒤채에 숨어 있었지요. 나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월선은 알았습니다. 곧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박월선은 윤겸을 불렀습니다. 윤겸아, 우리가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윤겸이 놀라 박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난다고요? 관아에서 너를 찾고 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쟤 때문입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뿐이다. 며칠 동안 박월선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고 갈 곳을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덕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아전과 함께였지요. 월선이 잠깐 나와보게. 박월선은 나갔습니다. 아전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두고 있다고 들었다. 그냥 먼 친척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여달라. 박월선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월선은 뒤채로 달려갔습니다. 윤겸이 떨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합니까? 박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지킬 테니 걱정 마라. 윤겸은 박월선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전이 윤겸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제 조카입니다. 조카? 어디서 온 조카냐? 박월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서씨 가문의 아이입니다. 말투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전이 윤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윤겸입니다. 성은? 윤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씨가 맞느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지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이 아이를 관아로 데려가겠다. 박월선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함부로 양반과 자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것은 죄다. 박월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덕수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아전이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거라. 나졸들이 윤겸에게 다가왔습니다. 윤겸은 박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박월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월선이 아전에게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주어서 키웠습니다.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다. 양반과 자제를 함부로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최덕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나졸들이 윤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윤겸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를 구해주셨을 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아전은 윤겸을 빤히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치고는 너무 의젓했지요. 알았다. 하지만 너는 관아로 가야 한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꼭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너를 찾아가겠다. 나졸들이 윤겸을 데려갔습니다. 박월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관아를 향해 걸어갔지요. 하지만 숨겨온 선택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관아로 끌려온 윤겸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기다렸지요.
얼마 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이명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설이었지요. 내가 윤겸이라는 아이냐? 이명선이 물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명선은 윤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또렷했고 자세가 바른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나이가 몇이냐? 7살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선은 의아했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범상치 않았지요. 평민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내 성이 서씨가 맞느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긍정이었지요. 이명선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계산해 볼 수 있겠느냐? 윤겸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쌀 10말에 1냥, 배 5필에 2냥입니다. 합하면 성냥입니다. 이명선은 놀랐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했지요. 어디서 배웠느냐?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선은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섰지요. 이명선은 윤겸을 방에 남겨두고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실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명선은 몇 해 전 기록을 뒤적였지요. 서씨 가문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가문이 몰락한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씨 가문은 대대로 학문이 높았던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몰락했지요. 가장이었던 서진수가 역모로 몰려 죽임을 당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기록에는 아들 윤겸이 행방불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선은 기록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서진수를 역모로 고발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서진수의 동생 서진명이었습니다. 형을 팔아 권세를 지킨 것이지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다니. 이명선은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서진명은 형이 죽은 뒤 관직을 얻었고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카 윤겸은 찾지 않았지요. 아니,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없앤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명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세를 위해 혈육을 저버린 자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지요. 이명선은 다시 윤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윤겸아, 내 아버지가 서진수가 맞느냐? 윤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럼 내 숙부가 서진명이냐? 윤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제 숙부가 아닙니다. 이명선은 윤겸의 대답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명이 조카를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어찌 장터에 있게 되었느냐? 윤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숙부가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명선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린 조카를 내쫓고 혼자 권세를 누린 서진명이 미웠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여기저기 떠돌다가 장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박월선 어른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명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지요. 윤겸은 억울하게 죽은 서진수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이명선은 윤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버지께 배운 것이냐? 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명선은 기록실로 돌아가 서진명에 대한 기록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지요. 서진명이 최근 장터 근처 땅을 사들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땅은 바로 박월선의 국밥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이명선은 뭔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명이 땅을 사들인 시기와 최덕수가
윤겸을 신고한 시기가 비슷했지요. 이명선은 최덕수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신고한 것이 맞느냐? 최덕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양반과 자제를 찾아드렸습니다. 왜 신고했느냐?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명선은 최덕수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하라. 최덕수는 당황했습니다. 진실입니다. 내가 서진명과 무슨 관계냐? 순간 최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명선은 확신했지요. 최덕수가 서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답하라. 서진명이 내게 무엇을 시켰느냐? 최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나리께서 아이를 찾으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신고한 것이냐? 예. 이명선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덕수는 돈을 위해 어린아이를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양반과 자제를 돈을 받고 판 것이다. 최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다 알고 한 것이다. 이명선은 최덕수를 가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요. 기록을 살펴보니 서진명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형을 팔아 권세를 얻고 조카를 내쫓았으며 이제는 그 조카마저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명선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진명이 조카를 해하려 했습니다. 최덕수를 시켜서 말입니다. 상관도 놀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기록과 최덕수의 진술이 있습니다.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진명을 잡아들여라. 며칠 뒤 서진명이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이명선이 물었습니다. 내가 조카 윤겸을 내쫓은 것이 맞느냐? 서진명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당연히 내쫓아야 했습니다. 역적은 내 형이 아니라 너다. 이명선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다. 내가 형을 모함하고 권세를 차지한 것이 말이다. 서진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명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조카마저 없애려 했다. 내 욕심이 불운하다. 서진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이명선은 윤겸을 불러들였습니다. 윤겸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너는 명문가의 유일한 핏줄이다. 윤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이명선은 윤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안심해라. 내가 보호받을 것이다. 기록이 말하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자들의 죄악과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슬픔이 모두 드러났지요. 사흘 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지요. 이명선은 상관인 사또 앞에 서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또, 이번 일의 전말을 아뢰겠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명선은 서진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자는 서진명이옵니다. 형 서진수를 역모로 모함하여 죽게 하고 권세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명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조카 윤겸을 내쫓고 죽이려 했습니다. 최덕수를 시켜 아이를 찾아내어 해하려 한 것입니다. 사또가 서진명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형제를 배신하고 조카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서진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나라를 위해. 거짓말 마라. 이명선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형을 모함한 기록, 조카를 내쫓은 증언, 최덕수와 주고받은 서신까지 모두 있다.
서진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명, 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형제를 해하고 조카를 버린 불의한 자다. 관직을 빼앗고 귀양 보낸다. 서진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나졸들이 서진명을 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최덕수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명선이 말했습니다. 저자는 최덕수입니다. 돈을 받고 어린아이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최덕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린아이를 돈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서진명이 시켜서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한 짓이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덕수, 내 죄 또한 무겁다. 곤장 50대에 처하고 장터에서 쫓아낸다. 최덕수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졸들이 곤장을 들었지요. 매 한 대 한 대가 떨어질 때마다 최덕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다. 곤장을 다 맞은 최덕수는 장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돈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이명선은 윤겸을 불렀습니다. 윤겸아, 이제 내가 안전하다. 너를 해하려던 자들이 모두 벌을 받았다. 윤겸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은 윤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밝혀졌다. 이제 당당히 살아도 된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박월선이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윤겸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겸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명선이 허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윤겸은 박월선을 보자 달려왔지요. 박월선은 윤겸을 꼭 안았습니다. 무사하니 다행이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월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른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명선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월선, 당신은 아이를 숨긴 죄가 있소. 하지만 아이를 구한 공도 있소. 박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일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이요. 박월선은 놀라 이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이라니요? 사또께서 당신에게 은자 10량을 하사하셨소. 박월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도왔을 뿐입니다. 이명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오. 받으시오. 박월선은 은자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겸을 숨긴 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공이 되었지요. 며칠 뒤 사또가 윤겸을 불렀습니다. 윤겸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졌다. 이제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윤겸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어리니 당분간 관아에서 돌보겠다. 글 공부를 계속하거라.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이명선에게 명했습니다. 이명선, 내가 이 아이를 돌보아라. 이명선은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윤겸은 이명선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명선은 윤겸에게 그를 가르쳤지요. 윤겸은 배우는 것이 빨랐습니다. 이명선은 감탄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 재주가 내게 전해졌다. 윤겸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이명선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최덕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지. 당연한 벌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는 함부로 남을 해하면 안 된다. 최덕수의 몰락은 장터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것이지요. 윤겸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지요. 위협하던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당당히 살겠습니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권선징악의 이치가 바로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활기찼고 박월선은 여전히 국밥집을 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장터에 낯선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벼슬아치가 몇몇 아전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시냐? 새로 부임하신 날이라던데. 행렬이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관복을 입은 이가 말에서 내렸지요. 박월선은 국을 끓이다 말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지요. 관복을 입은 이가 국밥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월선은 황급히 앞으로 나가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사람이 갓을 벗었습니다. 박월선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윤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윤겸이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겸이냐? 박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른. 윤겸입니다. 박월선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윤겸은 박월선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지요. 은인께 인사드립니다. 박월선은 황급히 윤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리께서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절을 하시느냐?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어른께 목숨을 빚진 윤겸일 뿐입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의젓하게 자란 모습이 감격스러웠지요.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다. 윤겸은 박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 덕분입니다. 어른께서 저를 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월선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냈느냐? 이명선 어른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글 공부를 시켜주셨고 과거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말이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을의 서기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견하구나. 내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윤겸은 박월선을 국밥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둘만 남았지요. 어른, 그동안 편찮으신 곳은 없으셨습니까? 나야 괜찮았다. 그런데 너는 정말 고생이 많았겠구나.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께서 숨겨주신 덕에 목숨을 건졌고
이명선 어른 덕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박월선은 국밥을 끓여 윤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 좀 먹어라.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국밥이다. 윤겸은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지요. 여전히 같은 맛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먹던 그 맛입니다. 박월선은 윤겸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른,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인사를 드리러 온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윤겸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관아의 보호 문서입니다. 이제부터 어른의 국밥집은 관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박월선은 놀라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도 어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금도 줄여드렸습니다. 박월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윤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른께서는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박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윤겸은 박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른께서 숨겨주신 덕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목숨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벼슬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른 덕분입니다. 박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다. 아닙니다. 어른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윤겸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다. 내가 잘 되어서 나도 기쁘다. 윤겸은 며칠 동안 장터를 돌아보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에 자주 들렀지요. 박월선과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겸아, 내가 떠난 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박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잘 되어서 다행이다. 윤겸은 박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왜 저를 숨겨주셨습니까? 위험한 일인 줄 아셨을 텐데. 박월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내 눈을 보니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평생 갚겠습니다. 한 달 뒤 윤겸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수들을 데리고 왔지요. 어른, 국밥집을 고쳐드리려 합니다. 박월선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낡은 곳을 고치고 부엌도 넓히겠습니다. 박월선은 난처해했지만 윤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국밥집은 깨끗하게 단장되었지요. 새로 단장된 국밥집을 보며 박월선은 감격했습니다. 고맙다, 윤겸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월선은 새로 꾸며진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밖을 내다보니 장터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아이가 없는 장터였습니다. 박월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겸을 숨겼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어린아이를 지킨 것이 결국 훌륭한 관리를 세상에 내보낸 셈이었습니다. 윤겸은 부임한 뒤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섰지요. 사람들은 윤겸을 훌륭한 날이라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 사람들이 박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윤겸 나리와 어떤 사이시오? 박월선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도와준 아이일 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박월선이 윤겸의 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박월선은 여전히 국밥집을 하고 있었고 윤겸은 더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하지만 윤겸은 늘 장터를 찾아와 박월선을 배웠습니다. 어른, 저 왔습니다. 또 왔구나.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박월선은 국밥을 끓여주었고 윤겸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10년 전 그때와 같았지요. 다만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박월선은 윤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숨김의 끝은 보답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